식료품 가격 상승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적지 않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또 내년 초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수년 동안 정체됐던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훨씬 더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임금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5세에서 11세 학생 50명을 추첨해서 국립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마약성 진통제를 함유한 가짜 처방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급증하면서 마약 단속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적지 않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또 내년 초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국민들이 식료품 구입에 지불한 금액은 전월보다 1%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료와 자동차, 에너지 등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2% 올라 1990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식품 부문에서 스테이크는 매년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10월에는 스테이크 값이 1년 전보다 24.9% 올랐고 계란은 11.6%, 닭고기는 8.8%, 이유식은 7.9%, 시리얼은 5%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큰 상승폭을 보이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큰 변화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식료품 가격은 전년보다 3.7%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상품 인건비, 운송비 및 기타 비용이 오른 데 따른 상승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최근 몇 달 동안의 비용 증가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소매 고객에게 이어 소비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받는 가격을 측정하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9월보다 0.6% 올랐고 1년 전보다 8.6% 올랐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공급망 압력은 식료품점의 가격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첩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 오레오 제조사 몬덜리즈,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타이슨 푸드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식품과 가정용 주식 브랜드의 대형 제조업체들은 내년 초 과자, 세면용품, 육류 등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3분기 평균 주택가격은 36만 3,700달러로 지난해보다 16%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둔화됐습니다. CNN은 어제 전국 부동산협회가 183개 시장을 추적해 작성한 3분기 주택가격 보고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183개 중 78%에서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36만 3,700달러로 1년 전보다 16% 상승했지만 2분기에 전년 대비 22.9% 상승보다는 증가폭이 낮았습니다. 전국 부동산협회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유는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3분기에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집값 상승은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에 따른 겁니다.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지역은 세 곳으로 텍사스주 오스틴과 라운드록이 33.5%,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와 이모칼리, 마르코 아일랜드는 32%,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남파는 31.5% 올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서부 몇몇 대도시 지역은 지난 분기 미국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산타클라라, 써니베일 등은 평균 주택가격이 165만 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전국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5만 300달러 상승하면서 평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월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도 증가했습니다.
20%의 계약금과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로 조달되는 단독주택의 월평균 주택담보대출금은 $1,214로 1년 전보다 $156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노동력 부족으로 수년 동안 정체됐던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그보다 훨씬 더 오르면서 늘어난 수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임금 상승 효과는 미비하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인용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많은 임금 상승을 잠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2%가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시간당 평균 수입은 한 해 동안 5.1% 증가했는데 수년간의 임금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눈에 띄게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조정했을 때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상승은 세계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노동 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로 두드러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왔고 이는 평균 임금 상승 효과를 불렀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24.83였던 비관리직 직원의 평균 시급은 지난달에는 $26.26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자동차, 음식 및 주거 비용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소득 척도는 경기부양금이나 자녀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5세에서 11세 학생 50명을 추첨해서 공립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오늘 11월 4일에서 12월 9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뉴욕 거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9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5세에서 11세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백신 접종 교육, 졸업이라는 새로운 백신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학생에게 뉴욕 주립대학, 뉴욕 시립대 등 뉴욕 주내 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는 물론이고 숙식, 교재비, 교통비 등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생에 선정돼 추첨 자격을 제공합니다. 첫 추첨 결과는 오는 24일 발표되고 오늘 12월 19일까지 5주간 매주 10명씩 총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자격 조건은 뉴욕주 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5세에서 11세 어린이로 11월 4일부터 오늘 12월 19일까지 1차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학생 1명당 1명만 지원 가능하고 주정부 웹사이트 또는 전화 833-697-4829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웹사이트 ny.gov/vax4kid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 서부 연방법원이 이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이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의 일부 장애 학생 부모와 인권단체가 제기했습니다. 리 이켈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이 장애 어린이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텍사스주의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1990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강상 만성적인 특정 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심각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고 병원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켈 판사는 또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주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0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어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입원 중인 주민은 2,755명, 9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4,057명, 양성 가능성의 환자는 1,302명 발생했습니다.
제약사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크는 이 몰누피라비르를 부국과 빈국에 거의 동시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약사 머크 국제정책임원인 폴 셰퍼는 어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먹는 알약인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공급과 관련해 치료제를 부국과 빈국에 동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셰퍼는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평하게 치료제를 이용하게 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빈국부터 부국까지 거의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급 물량으로는 올해 말까지 1,000만 처방분이 준비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격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른 각국의 지불 능력을 토대로 매겨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셰퍼는 그러면서 2022년 1, 2분기에 중저수득 국가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머크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머크는 최근 몰누피라비르 개발을 완료해 영국에서 지난 4일 세계 처음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식품의약국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심사 중으로 이달 말 이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등장한 코로나19 백신은 부국과 빈국 간의 접종률이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왔지만 머크 치료제가 이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마약성 진통제를 함유한 가짜 처방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급증하면서 마약 단속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트리뷴은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르핀보다 약효가 80배에서 100배나 강한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등을 함유한 위조 오피오이드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도 최근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유명 약품으로 위장한 불법 마약의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공공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이 공공안전경보를 내린 것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약 단속국은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위조 오피오이드가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돼 밀반입되고 있다면서 유명 약품 옥시콘틴, 자넥스, 에더럴 등의 포장을 모방해 만들어졌고 색과 모양이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압류한 알약의 40%가 각각 최소 2mg의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었다며 매우 작은 양으로 보이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사량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들 위조 오피오이드는 펜타닐 다음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포함한 것이 많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 미국에서 9만 3천 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2019년보다 29%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4년 처음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704명이 자진해서 입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늘어나 지난해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병무당국이 36세 이상 입영자들에게는 현역 대신 보충역 판정을 하고 있는 데다 군 복무기간 중 거주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는 더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국병무청이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국군에 자원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입영 신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 입대를 신청했지만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시행하고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거주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정기휴가 때 연 1회 국외 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됩니다.
또 본인의 특기와 적성, 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코비드-19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 3천여 한인 가구에 147만 달러치가 넘는 식품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열린 제37대 정기이사회에서 코비드-19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3,064가구에 무료 식품권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코비드-19 사랑 나눔 캠페인에는 73만 7,900달러가 모금됐고 H마트가 매칭한 금액을 합치면 총 147만 5,580달러가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모금액만큼 식품권을 구입해 한인 가정에 모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62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가 또다시 참치 없는 참치 샌드위치라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까지 3번째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샌드위치의 성분 검사 결과 참치 DNA가 들어있지 않다는 실험 결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엘러미다 카운티 주민 2명은 서브웨이에서 판매하는 참치 샌드위치 안에 참치가 들어있지 않다며 회사를 사기 부당 이득 등 혐의로 지난 8일 3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2차례 소송과 다른 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 실험 결과를 이번엔 공개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내 일부 지점에서 판매하는 참치 샌드위치의 핵심 재료인 참치가 실제 참치가 아닌 모양만 흉내낸 혼합물이라고 주장하고 자체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피고의 허위 광고를 문제 삼고 참치 제품의 재료가 회사가 홍보하는 것처럼 100% 자연산 참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원고 측의 구매 결정과 회사의 허위 광고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기각됐습니다. 원고는 지난 2차례 소송에서는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장에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생태 진화 생물학부 실험실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실험에서는 남부 캘리포니아 매장 20곳에서 각각 모은 표본 20개, 총 50g 상당의 참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9개에서 검출 가능한 참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원고 측은 지난번 기각 사유를 보완해 피고가 진행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서브웨이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 제품은 고품질 100% 자연산 참치이고 식품의약국 등 전 세계 관련 당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경제단체 협의회 제41대 의장으로 홍대수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9일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정기 원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 회장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의장 임기는 1년으로 다음 달 정기 원래회에서 신임 의장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협의회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전직 의장과 일부 단체장들은 기존의 직능단체 협의회로 되돌리자고 주장해 위원회를 꾸리고 명칭 변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어제 퀸즈 와이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 씨가 증권 송금 사기와 자금 세탁 음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공범인 강태흥 씨와 함께 원금 및 연 1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한인들을 외환거래 계좌와 그들의 회사인 포렉스앤파워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한인 투자자 10여 명으로부터 4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티븐 최 전 뉴욕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공동위원장에는 최 전 사무총장 외에 페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즈 뉴욕 시립대 총장과 서비스업 노조 32BJ의 카일 브레그 노조위원장 등 9명이 임명됐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2013년부터 2020년 뉴욕 이민자연맹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했고 민권센터,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등에서
이민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원포 데모크라시의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해 시행해온 주택 압류 유예 조치의 효력이 오늘 15일로 중지됩니다. 모기지 납부가 밀려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비영리 기관들은 유예 조치 종료가 당장 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변호사나 정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각 쉐리프국이 주관하는 압류주택 매매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종종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후 한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